네,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미국 증시 개장 초반과 함께 저희는 글로벌 시장 이슈 좀 더 심도 있게 해봐야겠죠.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,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주제입니다. 미 증시 트럼프 당선 이전으로 회귀, 하락 언제까지 이어질까? 우선 오늘 지금 장 초반 흐름만 보면 오늘은 그래도 하락이 좀 멈춰주려나 싶기도 한데 최근 시장이 좀 무섭기는 했습니다. 좀 정리 좀 해주시죠. 네, 우선 이제 어떻게 보면 S&P 500이나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은 이미 한 차례 이제 지지선은 완전히 좀 깨진 그쵸.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한 차례 좀 하락선을 좀 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으로 하락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 전환이다라고 보기에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. 네. 여기 이제 FOMC에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우려감으로 좀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지금 피해갈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S&P 500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9월 이제 이전 수준으로 훨씬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결국에 이제 5,700선을 이제 지지를 해주냐,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걸 완전히 좀 강하게 이탈을 좀 했던 좀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방을 조금 더 열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결국에 저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안정화가 돼야 어쨌든 미국 증시도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행보를 보면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럼에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드디어 미국 시장이 그래도 고평가 수준에서는 조금씩 이제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작년에 워낙에 좀 비쌌어요.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공정가치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한 5%에서 6% 정도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쉽게 얘기해서 미국 시장 아무리 이제 좋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비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4%대 또 이제 할인율로 거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10%대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1년 전에 인플레이션 이제 데이터로 인해서 금리 기대치가 변동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처음으로 이제 공정가치보다 좀 할인된 가격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다만 이제 올해 수익률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조금 수급이 중국 쪽으로 좀 이탈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미국이 좀 출렁이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워낙에 이제 또 기업들의 실적도 이익치가 좀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. 대표님 잠시만요.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공정가치 대비 할인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화면을 크게 보면은 2025년 하면서 가장 최근으로 올 때 파란색으로 들어온 부분이 지금 할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? 네, 바로 이제 언더밸류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에 이제 24년도 내내 굉장히 좀 비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그렇네요. 이제 이 주황색 부분을 또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에 이제 그 기술 버블이 터지게 되면서 제일 비쌌던 이제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여전히 이제 2024년까지 이제 이렇게 고평가된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해왔다라는 거고 점진적으로 지금 조금씩 할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황색에서 하늘색으로 넘어오는 부분.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주들이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는 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곤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하향하는 분위기인데 결국에 이 수급들이 지금 중국 쪽으로 많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양회에서 이제 AI 쪽이나 로봇 쪽에 상당히 좀 많은 투자를 하겠다. 미국에 이제 패권을 도전을 하겠다라는 또 얘기들이 좀 나온 만큼 상반기에는 오히려 좀 중국 증시 쪽이 강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테크주들의 특히 ETF 쪽의 어떤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. 특히나 최근에 이제 또 우리나라 증시와도 또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일본이 훨씬 더 강세였던 부분들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
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상반기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이 이제 할인율이 높은 거래로 이제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하반기를 보고서 상반기는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가치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. 가치주. 네, 그동안은 이제 성장주 위주로 많이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이제 AI 관련주들 여전히 뭐 성장성은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작은 이슈에도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된 것보다는 이제 시장 대비 혹은 이제 기업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할인율이 조금 높은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. 대표적으로는 이제 통신이라든지 뭐 에너지, 부동산 쪽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특히 네. 이제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할인율이 15.2%죠. 파란색이 훨씬 많네요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2023년 대비해서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공정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좀 할인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네. 섹터를 보면은 뭐 찾아보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통신 서비스 쪽이 이제 가장 좀 할인율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.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에너지 역시도 할인율이 약 11.6%대로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죠. 에너지 우리 또 트럼프 정책에서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좀 상승을 만회했던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수요 증가가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를 좀 맞이하면서 에너지 쪽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리고 부동산 쪽도 할인율이 약 8%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지게 되면서 이게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또 6월 달부터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조금씩 반등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크 주들입니다. 그래서 할인율이 지금 6%대로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1년도나 이제 4년도 때 보면은 여전히 높은 프리미엄에서 좀 거래가 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사실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테크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섹터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테크 차트는 보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미국 시장 전반과 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떨어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고 앞서 가치주에서는 통신 서비스, 에너지, 부동산 이렇게 세 개의 세부 섹터를 봤습니다. 특히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미드스트림 강조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 현재 밸류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대표님 그러면 혹시 이 외에 주황색으로 와 있는 섹터 좀 지금 고평가가 되고 있다 이런 섹터도 있나요? 고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소비 쪽, 경기 방어주 쪽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몇 년 동안 견조하면서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와 같은 이런 소비재 쪽이 상당한 좀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고요. 실적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제 계속해서 잘 나왔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고요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제 상황이 이전보다는 조금 악화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주가는 실적을 많이 반영하면서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공정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워낙에 지금 테크주 쪽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리면 결국에 이제 고평가된 쪽이 훨씬 더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좀 부분들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소비재 쪽은 조금씩 이제 줄여가는 방향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소비재는 현재 고평가의 영역에 와 있다. 비중 축소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. 대표님 짧게만 여쭤볼게요. 테슬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. 앞서 뭐 테크주가 최근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최근에 특히나 가장 급락세가 무서웠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오늘은 뭐 8%대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 목표 주가 $430 그런데 뭐 월가에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곳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엇갈리는
흔들리는 것 같습니다. 테슬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단기 변동성은 심하다. 이제 중장기적 성장은 이제 앞으로 좀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 좀 반대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히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보다는 조금 단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. 일단은 첫 번째는 중국 시장입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또 중국 쪽이 굉장히 좀 좋아지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경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FSD 관련해서도 막상 이제 보여줬을 때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던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또 이쪽에서 BYD 쪽에서 좀 치고 들어온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또 중국 시장과 이제 경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인도량, 판매량도 상당히 좀 급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국 시장에 좀 부진이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한 번씩 이렇게 펌핑을 좀 크게 줄 때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전기차 판매량이 확 늘어났을 때, 그때는 한 번씩 이제 좀 상승폭을 키웠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. 최근에 이제 1분기 때 판매량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래도 2분기 때는 조금씩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 번씩 지금 과대낙폭에 따른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너무 길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또 AI 쪽 같은 경우에 지금 휴머노이드,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또 여기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. 라는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뭐 20조 원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앞으로 좀 경쟁이 많이 심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과대낙폭에 따른 그리고 이제 판매량 회복에 따른 어떤 트레이딩 관점을 유효하지만 뭐 정고점을 넘어서 좀 길게 보기에는 조금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라는 말씀 우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테슬라 우선은 조금 짧은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 대표님 오히려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우선은 이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통신 서비스 쪽에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 이제 SBA 이제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이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SBA 커뮤니케이션즈. 네,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출 총이익률도 한 77% 가량 나오고 있고요. 지금 자산 수익률도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무선 네트워크, 특히 이제 통신사 지출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5G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AI라든지 인프라,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지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선 통신, 특히 이제 5G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좀 AI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부터 최소한 10% 이상의 상승 여력은 조금 있다라는 점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대번 에너지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제 S&P 500에서 이제 대표적인 가스 탐사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4분기 그런 석유 생산 가이던스도 이제 2%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32년 연속 배당금을 연속으로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인데 그에 따라서 PER이 지금 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.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된 기업들도 많은 반면에 이 대번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한 8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 매력도가 좀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시장이 아무리 무너져도 워낙에 조금 더 빠질 때도 없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부담도 상당히 좀 덜하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KBR이라는 종목인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LNG, 특히나 이제 글로벌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LNG 관련해서 또 인프라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
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여전히 이제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앞서 이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통신과 에너지 그리고 지금 이 LNG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SBA 커뮤니케이션스, 대번 에너지 그리고 KBR까지 만나봤습니다. 이들 종목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. 자, 오늘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